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앞서 보신 내용은 고려 말에 원나라에 상납했던 공녀의 착취 현장의 내용인데요.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궁녀란 약소국이 주변 강대국의 빌부터 살아남기 위해 강제로 많은 곡물과 함께 노비로 쓰여지기 위해 상납한 여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많이 끌려갔지만 그중 취약한 여성들은 그들의 노비나 궁녀로 끌려가 성노리개감으로 치욕을 당하였으니 힘이 약한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녀는 원의 간섭기 이후인 조선에 이르러서도 꾸준히 이어졌으며 조선 초에만 명나라의 요청으로 12번의 공녀를 바쳤으며 하물며 성군이라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도 명나라의 공녀를 바쳤으며 조선 후기인 1636년 인조 때 일어난 병자호란 때는 무려 50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갔고 이 중 여성은 20만 명에 달했으며 조선이 망하고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위안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나라로 끌려간 그 여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지 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포함해 포로들은 우선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기술자들은 나름 대우를 받았지만 일반인은 군대에 끌려가거나 노비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인물이 좀 좋은 여성은 첩이나 궁녀로 그 외의 여성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개종 조선 사대부가의 자녀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 빼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 평민들이 빼오는 것은 감히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황제들은 한족 출신보다 조선의 여인들을 선호하였고 그중 일부는 중국의 대통을 잇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궁녀 출신의 궁녀들은 황제가 죽을 때 같이 생매장을 당하는 순장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등 비참한 제후를 맞았습니다. 이 공녀 차출을 피하기 위해 어린 딸을 서둘러 결혼을 시키거나 숨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로 인해 조언의 풍습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면 하층민들의 여인들만 공녀가 되었을 것 같지만 조원 출신의 여인들을 포함해 보내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상류층 여인들도 공녀로 차출되었습니다. 또한 출세에 눈이 멀어 딸이나 여동생을 자발적으로 중국의 고위층의 공녀로 바쳤던 쓰레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후 전쟁의 후유증이 좀 잠잠해진 1638년 조선은 포로 송환을 위해 체면기를 필두로 3만여 명의 조선인들을 겨우 조선으로 귀국시키게 되었고 이어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귀국하여 청과 조선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으로 끌려간 여성 20만 명 중 운 좋게 돌아온 여성은 약 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국한 여인들을 환양녀라고 불렀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이지만 조선에서는 그들을 그리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이 청나라에서 치욕을 당했기 때문이며 하물며 임신을 한 채 귀향한 여인도 있었으니 여성의 정조와 윤리를 중시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리 환영할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극도의 핍박과 서러움 속에 이제나 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애타게 기다리던 우리의 조선의 여인들. 이들은 봉선하러 손톱에 물을 들이며 이 봉선화 물이 빠지기 전에 고향으로 갈 날만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이로 인해 손톱에 봉선화 염색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여성들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집에 오고 보니 집안의 눈총은 싸늘했고 그 꼴을 당하고 왜 살아왔냐는 분위기에 그 여인들은 억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도대체 억지로 끌려간 그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지도층의 문제겠지요. 이 때문에 사대부가는 이혼을 요청하는 민원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는 사대부가의 이혼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평민들은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에 평민들의 여인들은 시댁이나 남편에게 쫓겨나 자결하거나 또는 다른 고을에서 숨어 살며 평생 환양녀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 그 애달픈 여인들을 2번 죽이는 비참한 지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유래로 말이 좀 변화된 용어인 환양년이라는 말은 부정한 여인을 뜻하는 속어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조는 환양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청에서 돌아온 여인들을 이 강에서 몸을 깨끗이 씻으면 심신을 정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집에서는 따뜻하게 맞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린다는 전교를 내렸으나 현실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 청에서 귀향한 여인들이 주로 몸을 씻었던 장소가 지금의 홍제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소심한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대주의에 빠져 어린 처녀까지 바친 조선의 몇몇 왕 때문에 속국의 오명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들이 국제정세를 똑바로 알고 대처했다면 신하국이 아닌 명이나 청나라를 지배하는 반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고려와 조선의 공녀들이 자식으로 계승되어진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토록 가슴 아픈 역사를 접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결론은 힘이 없는 나라는 이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런 아픈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두가 단합하여 그 누구든 침략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